안녕하세요. 혹시 암호화폐를 은행처럼 맡겨서 자동으로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잠시 필요한 다른 코인을 빌려 쓰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네, 그런 서비스들이 요즘 꽤 있죠. 오늘은 바로 그 대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인 컴파운드에 대해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컴파운드 기본 개념 자료랑 최근 소식들이 있네요. 맞아요.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 금융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인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또 최근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 의미까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컴파운드는 뭐랄까, 탈중앙 금융에서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서비스예요. 핵심은 사용자들이 서로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빌리는 플랫폼인데 중간에 은행 같은 거 없이 스마트 계약 코드로 모든 게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점이죠. 아, 코드 기반으로 다 자동으로요? 그럼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컴파운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USDC를 컴파운드에 예치를 하면요, 바로 CUSDC라는 토큰을 받게 돼요. 이 CUSDC가 일종의 예금 증서 같은 건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붙어서 그 가치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자동으로요. 오, 그냥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붙는 거군요. 반대로 그럼 돈을 빌리는 건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이더리움을 빌리고 싶다면요? 빌리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려면 먼저 다른 암호화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WBTC 같은 걸 담보로 맡겨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맡긴 담보 가치 전부를 빌릴 순 없고요. 보통 한 70에서 80% 정도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요. 이걸 담보 비율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당연히 빌리는 동안에는 이자를 내야 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예금하는 사람은 C 토큰으로 내가 얼마를 맡겼고 이자가 얼마나 붙었는지 알 수 있고 빌리는 사람은 담보를 맡기고 이자를 내는 구조. 그럼 이자율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코드가 알아서 하나요? 네, 그렇죠. 이자율 역시 시장 상황,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계속 바뀝니다. 예를 들어 어떤 코인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풀의 자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출 이자율이랑 예금 이자율을 높여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치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모든 게 스마트 계약으로 투명하게 딱 관리됩니다. 와, 진짜 완전 자동화네요. 편리하긴 한데 그만큼 또 위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맡긴 담보 가치가 갑자기 확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 정확히 보셨네요. 그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담보 가치가 급락해서 정해진 비율, 아까 말한 그 담보 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강제로 청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제가 맡긴 담보가 그냥 팔려버리는 거죠. 와, 그건 좀 무섭네요. 네. 그리고 또 스마트 계약 자체에 혹시 모를 버그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못하고요. 이자율이 계속 변동하는 것도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죠.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군요. 아, 자료에 보니까 콤프 토큰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역할이에요? 그냥 보너스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 이전이죠. 콤프 토큰은 컴파운드의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컴파운드 프로토콜의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자산을 지원할지 말지 같은 거요. 물론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상으로 받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직접 운영 방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군요. 일종의 주주 같은 느낌이네요.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프로토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좀 감이 잡히네요. 그럼 최근에는 이 컴파운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볼까요? 자료 보니까 2025년 6월, 7월 소식들이 좀 있던데요. 네, 맞아요. 최근에도 계속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7월 2일에 CUSDC V3 마켓에 DUSD라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 자산으로 추가하는 제안이 통과됐습니다. 프로토콜 452였죠. DUSD요? 새로운 담보자산 추가라? 그럼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선택권이 넓어진 거고 또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네요. 아,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도 계속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디파이에서는 보안이 정말 생명선이니까요. 컴파운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안 감사 업체죠. 오픈 제펠린하고 연간 감사 파트너십을 최근에 갱신했어요. 그리고 블루 UI라고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내놓기 전에도 오픈 제펠린한테 보안 감사를 또 받았고요. 오, 오픈 제펠린이면 진짜 믿을 만한 곳인데. 계속 신경 쓰는 모습이네요.
사용자 자산 보호랑 신뢰도 유지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신뢰가 핵심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신경 쓰이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A1 투제라는 엄청 유명한 벤처 캐피털 회사가 컴피 토큰을 대량으로 옮겼다고요. 10만 개 정도 되는 COMP 토큰이 A16즈 지갑에서 코인베이스 거래소로 옮겨진 게 확인됐어요. 이런 대규모 이동은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냥 뭐 자산을 재배치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있을 어떤 거버넌스 투표에 영향을 주려고 준비하는 걸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매각 가능성까지도 시장에서는 좀 주시하고 있죠. 40만 COMP면 진짜 많은 양인데 이게 그냥 단순 이동이 아니라 혹시 거버넌스 판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군요. 네, 컴파운드의 탈중앙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컴파운드 재단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모든 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프로토콜에 웬 재단이죠? 네, 지난 5월에 나온 제안인데요. 한 18개월 동안 약 9천만 달러 예산을 들여서 재단을 설립하자는 내용이에요. 목표는 뭐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거버넌스 구조를 좀 더 개선하고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완전 코드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이나 어떤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할 조직적인 기반을 만들려는 시도로 보여요. 아하, 코드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이것도 커뮤니티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종합해보면 컴파운드는 새로운 담보 자산을 추가하면서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동시에 보안은 계속 강화해서 안정성을 다지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외연 확장과 내실 다지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단 설립 논의는 이런 성장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서비스 확장과 안정성 강화,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재단 설립 같은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찾으려는 단계로 보여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A6G의 토큰 이동처럼 큰 손들의 움직임이 탈중앙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과제고요. 네, 오늘 컴파운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네요. 정리하자면 컴파운드는 스마트 계약으로 돌아가는 자동화된 암호화폐 예금 및 대출 서비스고요. 최근에는 DUSD 같은 새로운 담보 자산을 추가하고 오픈 제플린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사용자 신뢰와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재단 설립 같은 조직적인 변화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죠.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A6G와 같은 대형 플레이어의 토큰 이동이 시장이나 거버넌스에 미칠 영향 같은 이슈들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컴파운드처럼 코드가 모든 걸 자동으로 처리하는 탈중앙 금융 서비스가 계속 성장하려면요. 이 완전한 코드 자동화와 또 재단처럼 사람이 주도하는 전략적인 방향 설정 사이에서 과연 이상적인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이런 거버넌스 모델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그게 사용자 신뢰나 프로토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